좌파들은 좌파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하상 변호사가 목 놓아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구성이 좌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문재인이가 김명수 내세워가지고 이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좌파 일색으로 만든 거야. 우리 뭐 연구 애들만 승진시키고 그런 애들만 좋은 자리 보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손을 봤어야 되는데 조희대 안 치니까 조희대는 아무것도 안 했죠.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죄. 그럼 와서 싸워서 타파를 해야지. 호소하고 거기 가서 질질 짠다고 업소한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국힘이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무슨 사형 구형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맨날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는 박수를 치는가? 그렇게 말해야죠. 왜 국민의힘은 그러면 성명도 안 내고 그야말로 입국 다묻고 아가리 닥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진격의 변호사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해왔죠. 이하상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 6090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60%는 윤이 무죄라는데 왜 유죄라는 판사만 법원에 꽉 찬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는데 사법부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백대현 같은 판사들만 꽉꽉 차 있다.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즉 보수가 헤게모니를 빼앗겼기 때문에 판사의 재생산 구조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보수가 헤게모니를 빼앗겨서 우리 오빠가 헤게모니를 빼앗겨서 법원의 좌파들로만 판사가 채워지고 있다. 큰일 났다. 법원의 좌파들만 판사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보수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사법부 구성에도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미 들어간 판사들이 주로 다 좌파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의 판사가 국민 여론 비율로 구성되어 있나? 라고 자문한 뒤에 아니다 라고 거듭 일축하면서 재생산이 그런 방식으로 안 돼 있다. 즉 판사가 좌파가 훨씬 더 많다. 법원에 좌파가 가득하다. 사법부는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면서부터 급속히 좌경화됐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고 김명수가 좌파들로만 판사를 승진시키고 좌파들을 많이 판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사법부에는 백대현 같은 이들만 포화 상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싫고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수적으로 80 내지 90%가 꽉 차 있고 세팅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적 구성의 조작이다. 이게 바로 조작이다. 사법부 구성을 조작했다. 인적 구성을 조작했다. 즉 좌파들로만 판사를 임용하고 좌파들로만 판사를 승진시키고 좌파 천국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의 60%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판사들도 60%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돼 있느냐? 거기에는 국민의힘의 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번에 심지어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찍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니 사형을 구형하는 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인데 적어도 그 소리도 못합니까? 아니 사형 폐지 국가에서 사형 구형인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잖아요. 더군다나 좌파들이 맨날 사형을 폐지하자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무슨 사형을 갖다 구형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맨날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무슨 사형 구형에 박수를 치는가?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국힘이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무슨 사형 구형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맨날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는 박수를 치는가? 그렇게 말해야죠. 왜 국민의힘은 그러면 성명도 안 내고 그야말로 입국 다묻고 아가리 닥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하상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이 범죄라는 판사들의 법과 증거는 윤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이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짓을 해도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윤은 무조건 유죄고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라는 것이며,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호소해서 되겠나? 호소해서 되지도 않는다. 그냥 맞서 싸워야 된다. 외쳐야 한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 호소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쟤들은 어차피 윤은 유죄고 이는 무죄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왜? 문재인 때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이 사법부가 좌경화돼가지고 어차피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죄. 그럼 와서 싸워서 타파를 해야지. 호소하고 거기 가서 질질 짠다고 업소한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은 정탐을 다녀온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하면서 내 신념, 확신,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왜 객관적인 상황 보고라 말하지 않느냐가 키포인트다. 왜 객관적인 상황 보고를 안 하고 왜 내 신념, 내 믿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하느냐. 정찰을 보냈으니 현지에 가서 본 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보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 말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보고했다는 거야. 정책을 가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걸 보고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얘기인데 판사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판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좌파면 지 마음속에 좌파적 색채로 유죄라고 때리고 우리 우파한테는 그리고 진의 좌파한테는 무죄라고 때리는 거다. 하나만한 재판이다. 어차피 사법부 구성이 저 좌파로 기울었기 때문에 유는 하나마나 유죄였다 이미. 그리고 이는 하나마나 무죄였다 이미. 이 사법부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럼 사법부 구성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바꾸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하성 변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객관적 판결과 법리, 실체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판사들은 디폴트 값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판결, 백대현 마음속에 있는 판결을 한다. 백대현이라는 인간은 윤 대통령을 처벌해 옳다는 신념하에서 실체 관계를 보는 것이고 법리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것이다. 정말 이연령 비연령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봐주고 싶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봐주기 싫은 사람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다. 그 논리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성 변호사는 서부지법 자유청년들 재판에선 엉터리 같은 디지털 증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120 판사 단 한 명도 증거 능력을 빼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률의 실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융합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저들을 제압하면서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진격의 변호사팀의 투쟁 방향에 공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하성 변호사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맨날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내란을 한 것이라는 인식이 돼 있고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하성 변호사 얘기가 아주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판결 그걸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대현이가 좌파기 때문에 좌파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혁신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혁신당은 뭐라고 말하냐. 백판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리고 이 백판사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판결하고 있다고 보고서 이 백판사를 갖다가 미국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에게 일괄 제소를 했고 미국의 연방정부와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에게 이 백대현 판사를 갖다가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백대현 판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좌파들은 좌파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하성 변호사가 목 놓아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구성이 좌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문재인이가 김명수 내세워가지고 이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좌파 일색으로 만든 거야. 우리 뭐 연구 애들만 승진시키고 그런 애들만 좋은 자리 보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손을 봤어야 되는데 조의대 안 치니까 조의대는 아무것도 안 했죠. 문재인, 김명수 잘 살고 있지. 무능력. 그놈들은 무능한 게 아니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지우기 위해 악랄하게 애쓴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절대 무능해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건 북한과 동격이란 말이다.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판사, 검사, 방송국, 국회, 경찰 모든 공무원 배불리 처먹고 자식까지 모든 국민 세금 중지하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판결이 엄청 많아요. 진즉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젠 판사들의 판결 따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들 피눈물 나고 판사 시키 솔직히 맞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준공선관위가 좌파 전체 카르텔로 한 몸통이며 위장보수 몇 놈들까지 부정선거 기득권 덫에 코를 꿰어 국가 권력 전체를 휘어잡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 좌파 정권 자체를 분쇄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공상독재 지옥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국힘도 쥐놈들 살 국리만 한다. 어느 나라 한 놈도 윤 대통령님도 국민도 생각하는 놈이 없다.